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접 세상에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려는 것처럼 하지만 그가 남긴 것 중 가장 위험했던 것은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암호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버리는 것, 그리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풀면 내 이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름을 숨기면서도 드러내려 했던 걸까요? 왜 굳이 이런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때 이미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모든 것은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그 주변 지역. 같은 날 서로 다른 세 곳에 동시에 편지가 도착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 발레오 타임스 헤럴드. 서로 다른 위치, 서로 다른 편집실. 하지만 내용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죽였다. 짧고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이상한 기호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줄과 기호,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들 정렬되어 있었지만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총 408, 개의 기호 이른바 408, 암호, 그리고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암호를 신문 일면에 싣지 않으면 주말에 사람을 더 죽이겠다는 것.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실제로 사람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이미 행동으로 증명된 상태였습니다. 공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암호는 신문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호를 바라보며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서. 하지만 가장 먼저 풀어낸 사람은 경찰도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부부, 도널드와 베티 하든. 그들은 특별한 장비도 없었습니다.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단지 종이와 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호는 무작위처럼 보였고 문장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기호를 하나의 문자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틀렸습니다. 다시 바꿨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가설은 계속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종이에 기호를 적고 지우고 다시 적었습니다. 같은 기호를 수십 번, 수백 번 바라봤습니다. 실수는 반복됐고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피로는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는 조각. 하지만 그 조각들이 서서히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이 드러났고 단어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 하나의 단어, 그리고 2개, 3개, 점점 문장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암호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장 즐겁다. 그 이유는 그것이 가장 짜릿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
그 순간 그들은 멈췄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것처럼 종이를 내려다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암호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구간, 이름이 나와야 할 자리, 그 부분은 비어 있었습니다. 혹은 의미 없는 문자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걸 풀면 내 이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정말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일까요? 혹은 이미 그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도된 빈칸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역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또 다른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번에는 340개의 기호, 이른바 340 암호. 하지만 이번 암호는 달랐습니다. 패턴이 보이지 않았고 규칙도 없었습니다. 무작위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접근 방식 자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방법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습니다. 전문가, 암호학자,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까지.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이 문제에 매달렸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 대부분을 이 암호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 의미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방법은 늘어났지만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그리고 수십 년 같은 암호는 같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암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사람을 상대로 만든 하나의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 데이터 분석.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계산을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능성은 늘어났고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다시 암호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마침내 340 암호의 일부가 해독됩니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스실이 두렵지 않다. 그 이유는 그곳이 나를 더 빨리 다른 세계로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왜 암호를 남겼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경찰을 조롱하기 위해, 사람들을 공포 속에 묶어두기 위해,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위험한 가능성, 자신의 이름을 숨기기 위해 암호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처음부터 절대 풀리지 않을 문제를 남기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름은 정말 암호 안에 없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호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문장을 읽었습니다. 같은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여전히 없습니다. 혹은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틀린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야 했던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답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암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정말 이름을 남겼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속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설계한 걸까요? 정말 잡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만약 그가 정말로 이름을 남겼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혹은 애초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정말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답은 아주 단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을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처음부터 절대 풀리지 않을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의 이름은 이미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